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됩니다.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을 시작으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정책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건강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2개안입니다. 차동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고용 안전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의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열린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신규로 편성에 추진 중인 거점형 키움센터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도 아직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개소하고 나서의 어떤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거점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허브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될 거점형 키움센터 설립을 위해 추경에서 35억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전용과 함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전부 다 불용이 거의 불용액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소중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써야 될 때 못 쓰고 계속 그런 것들이 또 이월이 되고 또 전용이 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7,409억 원 규모로 추경을 통해 총 52건의 사업에서 810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전용과 변경 사용에 대한 문제 지적은 복지정책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열린 2018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꼼수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질타한 겁니다. 2018년도 12월 20일에 변경 승인을 했어요. 이때면은 의회가 본 예산을 우리가 한참 다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거를 예산을 변경을 했는데 기능 보강 사업인데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지원. 한겨울에 에어컨이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12월 20일 날 변경을 사용했다는 거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31%의 불용액이 발생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고해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편성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대답한 것만 들어봐도 뭐 자치구에서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에 자치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뭐 올렸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을 보다 엄격히 따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과 가정, 육아까지 힘든 일을 소화해내고 있는 직장맘.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데요. 앞으로 서울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나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장맘은 하나의 단어지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엄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직장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44%, 즉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맞벌이인 시대. 그만큼 여성들의 삶은 일과 가정, 육아까지 책임지느라 더욱 바쁘고 고충은 늘었습니다. 직장맘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예비 직장맘인 만큼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따라오세요.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 권리를 보호하고 경력 단절 예방,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직장맘들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출산휴가는 며칠이나 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갔다 오고 난 후에 복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이 되는 첫 관문인 임신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현재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3곳의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직장맘의 답답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옮기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건데요. 직장맘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가 직장맘 지원센터 시설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 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되어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장맘이 행복해야 가정도 사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직장맘을 지원하는 체계가 설립되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 직장맘 파이팅!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좋은 돌봄 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인증 기준의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장기 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질 제고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